네, 서울 중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포토샵 등으로 담보 서류를 조작해왔다는 사실 YTN이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딴 비리에도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밖에 놓여 있는 만큼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취재한 황보혜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는 횡령 사건 통해서 농협의 어떤 내부 통제 문제 취재했는데 금융권에서 긴장하고 있는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얘기인데 대출 감정 서류를 어떻게 조작했다는 겁니까? 네, 우선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곳은 서울 중구에 있는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화물차 담보대출을 주력으로 해왔는데요. 화물차 감정액의 60%까지 대출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담보로 잡힌 차량 감정평가를 위해서 금고 측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 3곳에 올라온 차량 시세를 비교했고요. 이 사이트 가격 정보를 캡처해서 감정평가서에 이 가격을 첨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금고가 첨부한 사진은 실제 사이트와 차량 가격 부분이 달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사이트에 7,500만 원으로 올라온 화물차 가격이 감정평가서엔 8,800만 원으로 바뀌어 있는 시기입니다. 또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더 높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고 측이 포토샵이나 그림판으로 이 가격을 더 높게 위조한 건데요.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있는 시세표를 출력을 하고 그림판으로 옮긴 다음에 금액 부분을 수정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시세를 조작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더 많이 지급을 해드렸고요. 네, 금고 측에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조작까지 하면서 담보 가격을 높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선 이 새마을금고의 주력 사업인 화물차 담보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담보 가치를 허위로 올린 거로 보입니다. 네. 이 자동차 대출 시장에서 다른 금융기관들보다 우위를 차지하려면 대출 한도를 더 높게 쳐주는 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네. 또 특정 운수회사나 또 지인이 원하는 대출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감정가를 더 높게 조정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일종의 특혜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금고에서는 대출금이 많이 지급이 돼야 이자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에서는 더 이익이었습니다. 이 업체한테 조금 더 다른 업체들보다 대출 한도를 좀 더 많이 해서 고객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담보 가치라는 건 올려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인데 아무튼 허위로 올렸다. 자, 이 같은 포토샵 조작이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금고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금고 직원들은 이 화물차 대출 실적이 개개인의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진의 묵인하에 이 대출 감정 서류 위조는 지난 2, 3년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대출만 29건, 모두 30억 원에 달합니다.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이자 연체 등으로 일부 손실도 발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런데도 지난 4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명동 본점을 자산 육성 부분 최우수 금고로 선정해 표창장까지 수여했습니다. 이 보도 직후에 금고 측은 밖에 걸어놓았던 이 최우수 금고 현수막을 떼어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 이후에 새마을금고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이 중앙회 측에서 내부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중앙회 측은 과다 감정을 비롯한 특혜 대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신 업무 규정 등 내규를 위반한 게 확인되면 징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사문서 위조와 행사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황보혜경 기자가 이 YTN 보도 나가고 금고 측이 최우수 금고 현수막을 떼었다고 한 대목이 또 그런 눈길을 사진이 끄는데 입수를 했습니다. 네, 자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금융비리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 이 문제는 횡령 문제는 국감장에서도 금융감독원에게 질타를 했던 부분인데 자 지난 4월에도 새마을금고 직원 횡령 사건이 YTN으로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는데 그때 얘기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불법이나 또 특혜 대출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재작년 9월엔 전북 순창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법인 한 곳에 7억 원 한도를 훌쩍 넘긴 87억 원의 대출에 논란이 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엔 부산에 있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대출 서류를 조작해서 100억 원 넘는 차량 담보대출을 진행한 뒤 90억 원 넘게 빼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 4월 YTN이 단독으로 보도했던 사건이죠. 서울 송파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선 직원이 40억 원을 횡령했다가 자수했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직원 2명이 무려 16년 동안 고객 예금을 비롯한 금고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2명 모두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무려 16년 동안이요. 예. 지금 여러 차례 금융비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금융비리 문제 계속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또 구조적인 문제를 또 지적하는 목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이나 수협과 같은 다른 상호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엔 예금이나 대출 등 신용사업 등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감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직접적인 감사 권한은 행안부에 있는 겁니다.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도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 또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으로 제각각인데요. 그런데도 예금이나 대출 사업과 관련해선 매달 금감원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에 따라서 행안부에만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경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제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감독관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여신 수신 기능이 다 있는 새마을금고 왜 금감원이 나서지 않는 걸까요? 네, 새마을금고 설립 뿌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경남 산청의 한 신용조합에서 출발해서 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상호 부조조합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초기 입법 과정에서 주무부처가 당시 내무부로 일원화됐고요. 현재 행안부로 계속 이어진 겁니다.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란 점이 잘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설립인가를 누가 내주느냐입니다.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권한은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역 농협의 경우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한 셈이죠. 예, 이번 사건 계기로 다시 한번 또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여 개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서민금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인력 140명을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이런 금융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허술한 내부 통제는 곧 금고 부실로 이어져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금융감독기구 개입 필요성이 예전부터 계속되었던 만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우체국 예금이나 우체국 보험 등도 현재 금감원 제재를 받지 않는 만큼 다른 상호금융 조직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직원 2명이 무려 16년 동안 고객의 예금을 빼돌리는 일을 막아야 될 테니까요. 자,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